안녕하세요. 키스톤 트레이닝 센터의 백종태입니다. 빛의 소중함은 어둠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아파본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더더욱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병인가 아니면 증상인가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고혈압은 결과죠, 결과. 예, 결국 증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항상 수시로 변해요, 혈압은. 제가 서 있거나, 눕거나, 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예, 잠잘 때, 긴장했을 때, 이럴 때는 혈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를 재냐라는 거예요. 뭐, 오른쪽을 잴 거야? 왼쪽을 잴 거야? 예. 여러 곳을 재보면 혈압이 수치가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혈압보다는 오히려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수치는 맞춰주는데 합병증에 대한 어떤 대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뇌와 신부전증과 같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고혈압을 발견을 한 거죠, 발견.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된 겁니다. 예, 전 세계 매출 랭킹 1위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바짝 쫓고 있는 게 고지혈증 약입니다. 요즘에는 뭐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함께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인종, 그렇죠? 뭐 서양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이 사람의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먹는 습관이라든지 모든 거를 보지 않고 어떤 그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시간에 잰 혈압을 가지고 고혈압이다, 고혈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잘못된 창조 경제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혈압이 왜 높아졌냐라는 거죠. 예. 혈압이 높아진 이유는, 한번 몸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기존대로, 유지하기 위한 인체의 항상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필요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어디가 막히려고 한다라든지, 좁아져 있다라든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체는, 혈압을 높여서 그 부분의 혈액순환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때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히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우리 인체의 컨트롤 타워인 뇌, 그리고 우리 몸의 뿌리와 같은 장기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간 이런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런 약을 먹게 되면 당연히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섭다라고 한다는 그 합병증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 기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칼슘 기량제, 그리고 교감신경 차단제를 써서 심장의 힘을 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손끝, 발끝까지. 예. 그런데 심장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당연히 무기력해지겠죠. 예, 힘이 없고. 매사에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혈관 확장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수축력이 저하가 돼요. 예. 그 혈관은 확장도 됐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데 확장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혈관이 수축이 돼서 힘을 보내주거나 위험한 상황에 도래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계속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예.
인체가 특히 새벽에 겨울에 따뜻한 곳에 있다가 차가운 곳에 왔을 때, 예, 이럴 때도 혈관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있어줘야 되고, 아니, 세 번째는 이뇨제예요. 몸에서 수분을 빼는 거죠. 혈액 양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혈액의 점성이 높아질 거고요. 결국 혈압약은 기억력을 감퇴시킬 거고, 치매, 중풍, 뇌졸중, 그리고 심부전증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엑셀레이션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적인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고, 지금 당장 뭐 혈압이 좀 높다라고 해서 혈압약을 복용하기보다는 한번 좀 돌아보시고 내 생활과 어떤 패턴들,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돌이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혈압의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힘있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공감하시나요? 예.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건강의 적이야 라고 많은 얘기를 듣고 채소 그리고 야채 위주로 식단을 꾸려가고 있죠. 예. 저염식 그리고 무염식을 통해서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를 보게 되면 그 세포막을 기준으로, 예, 나트륨과, 예, 그리고 칼륨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율로 삼투압에 의해서 물질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염분은 줄어들지만 야채나 채소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예, 비율이 균형이 많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혈중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져요. 칼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하는, 예, 그쵸. 운동하다가 심장마비가 온다라든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젊은 분들, 특히 그런 돌연사의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끔 먹는 게 되게 중요해. 몸의 입장을 봐야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를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실례로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보면은 요즘에 보면 그냥 다니는 강아지보다는 옷을 입거나 발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강아지들 되게 많이 보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옷을 입혀주는 거죠.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를 논할 게 아니라 내 몸의 입장, 내 몸의 소리를 기울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반응들, 그리고 증상들을 잘 꼼꼼히 살피는 게 오히려 건강으로 가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의 입장, 특히 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혈압이 보통 80에 120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수치보다는 오히려 비율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80에 120을 40으로 나누면 2대 3 정도의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뭐 100에 150 이 정도의 어떤 비율로 있다라고 한다면 혈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1차성 고혈압, 그리고 대부분 전체 혈압이 높은 분들의 95%에 해당하는데, 이런 분들에 해당하는 이 본태성 고혈압을 원인을 알 수 없다. 그쵸? 혈압이 높아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높아졌는지. 그런데 혈압약을 처방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고정된 혈압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몸의 입장과 자연 원리로 봤을 때는 고정된 혈압이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 맞는 고유의 혈압이 있을 뿐이지 정해진 혈압이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은 굉장히 엑셀레이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큽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드셔야 되는 거고,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 고혈압이에요. 예. 인체는 혈압이 높아진 이유가 있는데,
고혈압 약을 통해서 낮추면 또 인체는 또 혈압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혈압을 높인다는 얘기죠. 이 비슷한 예로 또 당뇨약이 당뇨를 더 부추기기도 하고요. 수면제가 불면증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고혈압을 바라봤을 때 고혈압은 4가지 정도 우리 인체의 뿌리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을 찾아서 없애주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심장이 약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어때요? 얼굴이 불구죽죽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많고 겨드랑이에도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곁땀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심장이 좋지 않은 분들의 고혈압은 사실은 저혈압이에요.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혈압 측정을 했을 때 순간적인 압력이 높아진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저혈압의 형태로 갑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혀의 이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견갑골의 통증이라든지 날개뼈 있잖아요. 그리고 좌골신경통.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열이나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소금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드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염분 섭취를 주의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쓴맛 나는 음식이라든지 단맛 나는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쓴맛 나는 거는 곡식으로 봤을 때는 수수가 있고요. 그리고 쑥도 그렇죠. 쓴맛 나죠. 그리고 술도 쓴맛이 나잖아요. 그 고량주는 수수로 만들죠. 붉은 수수. 그리고 커피, 그리고 탄 누룽지.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노래 소리도 좀 지르고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깨 운동 같은 경우 좀 많이 해주시고 뭐 전력 질주로 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장을 좀 뛸 수 있는 그러한 걷기보다는 오히려 좀 살짝 띄워주는 그런 운동이 몸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맑지 않아서 오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장의 필터링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고혈압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윤기도 없고 거무튀튀합니다. 얼굴이. 그리고 소변이 탁하고 귀에 이상이 와요. 귀에 이상. 그래서 뭐 이명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귀울림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허리가 자주 아프죠. 인체의 뒷부분, 그렇죠. 뒷골도 많이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털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특히 이 정수리 쪽이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생식기의 이상이라든지 치아가 누렇거나 검거나 깨지거나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뒷골 당기고 골수의 문제, 연골의 문제, 인대의 문제, 그래서 발목을 자주 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킬레스 텐던 자체에도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격하게 해주면 안 돼요. 심장을 빨리 뛰게 되면은 신장에서 피를 빨리빨리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천천히 걸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인체의 뒷부분,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같은 부분, 그리고 척추 기립근과 같은 이 뒤쪽 인체의 상체의 뒷부분 같은 경우는 폼롤러로 좀 자극을 많이 주시고 잠자기 전에 무릎 잡고 오뚜기 앉았다가 이렇게 누워 등 대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굴려주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면은 신장의 기능도 좀 좋아져서 잠을 잘 때도 좀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짠맛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의 증상을 봤을 때 최고의 피해자가 바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먹을 때
가장 문제가 돼요. 이런 분들은 짜게 먹어줘야 되는데 짜게 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음의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 저염식에 대한 부분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짜게 드셨을 때, 짭짤하게 드셨을 때, 그리고 내 몸이 짠 거를 원했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셔야지만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는 케이스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좀 제 말이 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긴장감이 많아서 오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간담이 좋지 않게 되면 인체가 이렇게 수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긴장한. 그래서 근육 사이에 있는 혈관이 오그라들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과 같이 격한 운동보다는 오히려 이완하고 스트레칭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 신장이 안 좋거나 간담이 안 좋은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쉬어주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신맛 나는 음식이라든지 고소한 맛 나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심포삼초라고 하는 무형의 장기가 있는데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불안초조하고 통증이 있더라도 오늘 아팠던 곳과 내일 아픈 곳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아픈 곳이 항상 돌아다니고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추운 데 있으면 덥다고 느끼고 더운 데 있으면 춥다고 느끼는 그런 환혈왕래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성,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떫은 맛 나는 음식을 좀 많이 드셔주는 거예요. 상체와 어깨를 많이 돌려주시고 움직여주시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처방전대로 약을 드시기보다는 한번 생활을 돌아보시고 내가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잠자는 습관,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건강이라는 큰 틀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라고 보지 마시고 증상이에요. 그냥 내 몸이 이래, 나 이렇게 좀 해줘라고 내 몸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듣고 귀 기울이시면 건강이라고 하는 큰 자산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